T포인트 문항 자소서 1유형이에요? 2유형이에요? 2유형. 이거 1유형이에요? 2유형이에요? 2유형. 4번 1유형이에요? 2유형이요? 2유형. 여러분 하나은행 보세요. 하나은행은 여러분들 T포인트 자소서 2유형이 지금 4개 중에 3개라고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팀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은행 자소서 문항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공고가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또 신한은행도 떴고 뭐 지역농협도 이제 또 계속 뜰 것 같고 그리고 또 농협은행도 뜨고 그리고 뭐 지금 기업 분석 자료와 자소서 문항 분석을 제가 최대한 많이 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자료들을 많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일일이 그걸 다 하려니까 제가 너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25년 하반기 최신 이슈 하나은행 기업 분석 자료가 있어요. 근데 그 자료에 들어가는 그 내용으로 그냥 짧고 굵게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기존처럼 또 뭐 숫자로 하나 안 만들고 바로 그냥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 자료 교환인데 일단 여기 보시면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합금융으로 이번에 선발하죠. 땡땡땡명 인원이 뭐 적지 않습니다. 금융 비즈니스, 연금 신탁, 글로벌 리스크 자금, IB 그 다음에 ICT, 디지털, 지역 인재까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반드시 이번에 작성을 하실 때 저희 하나은행 생존이 합격한 생존이 인터뷰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이전에 합격했던 생존이의 인터뷰도 보세요. 제가 만약에 시간이 되면은 이전에 그 합격자들의 인터뷰를 댓글로 한번 그 구성을 해놓을 테니까 그 댓글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영상들 하나은행은 이런 사람들이 합격했구나 자소서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한번 가이드를 좀 잡아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제가 무료 기업 분석 자료 24년도 거는 제가 제공할 거기 때문에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도움 받아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채용 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금융 비즈니스 뭘 하는지. 근데 사실 이것만 보기에는 사실 조금 애매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물론 FA50이나 이런 거를 해본 생존이들은 그래 이거야 라고 알지만 직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은행 직무 클래스를 제가 따로 현직자랑 이야기하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직무에 대해서 조금 편안하게 그런 대화를 통해서 내가 뭔가 끌어갈 거를 원한다. 그럼 그거를 보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정보를 찾으시면 돼요.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채용 공고 여러분들 한 번씩 꼭 봐주시고 하나은행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자소서를 작성하는 지금부터 반드시 면접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은 지금 요 내용들이 25년도 하반기 이슈에 제가 구성을 해 놓은 건데 그 내용 중에 하나를 그냥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걸 볼 거냐면 요거 한번 5번 이슈를 그냥 다시 한번 볼게요. 기업 분석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구성했냐면 한 개 은행당 거의 8개에서 10개 이슈를 집어넣고 그 이슈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린 다음에 그리고 하나은행의 현재 자소서 문항과 연결시키는 이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즉 자소서 문항과도 연계하고 또 하나은행 하반기에 반드시 알아야 될 이슈들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면접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지금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들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자, 먼저 그냥 여기에서 하나은행 자소서 문항을 바로 보겠습니다. 스타트 해볼게요. 자, 먼저 1번 뭐예요? 지금 하나은행 문항이 조금 이제 까다롭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그러셔서 제가 이전에 현직자 인터뷰 영상 했잖아요. 현직자들도 힘들어해요. 현직에 나가더라도.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는 너무나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내가 왜 지금 이걸 못 쓰지 막 그렇게 자괴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자, 1번 문항 뭡니까? 하나은행에 입행하여 이루고 싶은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본인의 성장 계획.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지원 동기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죠. 자,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즉, 현재 지원 동기를 물어보더라도 저희 12주 캠프를 하거나 생존 자소서 클래스를 하는 친구들 알 거예요. 제가 항상 미래지향적인 생각으로 T포인트적 사고를 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입행하여 이루고 싶은 목표가 이게 사실 지원 동기예요. 지원 동기 따로 입사 포부 따로 그걸 묻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다른 건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은행에서 무엇을 하고 싶냐를 묻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목표를 구성하는 방식들이 다른 거야. 이해했죠? 누군가는 그냥 나 개인금융 가고 싶어. 그럼 개인금융으로서 어떠한 개인금융 전문가가 되겠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또 누군가는 나 기업금융 어떠한 기업금융 전문가 어떠한 소상공인을 위한 어떠한 전문가 우리 이전에 현직자 인터뷰했을 때 그 혜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이전에 합격자는 중에 한 명이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것도 좀 깊이 팠다고 그렇게 해서 합격한 케이스도 있고 그게 아니라 조금 이제 뭉뚱그려서 어떠한 자산 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한 사람들도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소서를 작성할 때 이루고 싶은 목표라고 하면 무조건 나는 개인금융이야, 기업금융이야, 디지털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목표라는 거는 그 목표가 뭐 사람에 따라서 직책이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조직도 안에 어떠한 부서가 나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또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제도를 만들거나 기획하는 게 또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별로 목표는 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합격자들 자소서의 사례를 보면 좋은 거는 이렇게도 합격했네? 저렇게도 합격했네? 이걸 이렇게 내가 써볼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관점을 넓히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확장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존 자소서 클래스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하는 거고 지금 월요일 라이브 때는 어떻게 해요? 라이브에서 이제 치열하게 그 자소서 피드백을 해보는 거예요. 결국은 물론 A라는 합격자가 이렇게 써서 합격했대. 그러면 그 소재로 그걸 똑같이 쓴다고 해서 내가 합격되는 게 아니라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은행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목표를 작성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Y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일단 구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작성을 뭐 하는 방법들이 다 있겠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는 뭐 항상 저는 비슷합니다. 결국 하나은행에 입행한다는 건 뭐예요? 금융산업에 당연히 먼저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금융산업에서 관심 있고 난 다음에 좀 옆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뭐 금융기관의 어떤 하나은행 그리고 나서 하나은행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근데 이 하고 싶은지에 대한 Y가 있어야 된다고. Y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me, why, 나. 이 why가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왜 하나은행에서 이 역할이 하고 싶은지에 대한 나의 목표가 설정돼야 된다고요. 그냥 하나은행에 이슈를 복붙해서 넣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했을 때 나중에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번에 하나은행 합격자의 인터뷰를 저희가 하면서 하나은행 면접 클래스도 지금 저희가 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현직자들의 기출 질문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답변을 분석하고 여기에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지원자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뭐가 좋지 않았는지 면접 유형별로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소서를 작성할 때 이 목표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면접 때 무조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하나은행도 그렇고 뭐 타은행도 그렇고 질문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나만의 Y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목표가 잘 설정되어야지 여러분들이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기서부터 이러한 성장 계획을 하겠다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냥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2번은 의견 및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면서 누군가를 설득했던 경험, 그쵸? 설득했던 경험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떠한 장점 혹은 단점으로 작용했는지. 자, 그럼 여기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누구를 설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자소서 그 한문항 첨삭을 거의 한 개 기업당 한 100개로 끊거든요. 왜냐면 100개 이상 되면 제가 볼 수가 없어요. 한 100개로 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생존 소장 AI도 있기 때문에 제 대신으로 또 이렇게 피드백을 또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 한 개 기업 100명 넘으면 안 돼요. 겹쳐 또 그리고. 그래서 그 친구들 지금 한 100문항 정도를 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설득 경험을 썼을 때 거의 한 70%는 어떻게 작성했냐면 본인이 뭔가 이야기를 잘해서 뭔가 설득을 했던 경험을 대부분 70% 정도가 작성했어요. 근데 제가 생존 자소서 클래스에서 항상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조금 공감의 법칙으로 적용하려면 여러분들의 실수 과정도 여기에 작성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봤을 때 누군가를 설득을 해서 결과를 무조건 달성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항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설득을 한 것도 중요한데 여기 지문을 잘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 질문을 왜 했는지부터 우리가 상황을 보면 이해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은행에 합격했어. 그러면 뭐 합니까? 고객한테 계속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객님의 상황과 이러한 의견들을 생각들을 들으면서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하나은행 고객이라고 하면 안 되죠. 손님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제안해, 설득해, 그쵸?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점이 장점 혹은 단점으로 적용됐는지 이제 그거란 말이야. 누군가는 내가 한 번에 설득을 딱 해서 고객이 그 손님이 상품을 가입했어. 그럼 그거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누군가는 또 영업을 하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마음을 먹고 나 저 손님한테 오늘 이 상품을 제안해서 꼭 팔아야 되겠어. 근데 내가 막 설득했는데 그 설득이 안 됐어. 근데 돌아보니까 이제 이런 거야. 내가 오늘 세일즈 SP 했던 이유는 그래, 내가 너무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전달했구나. 설득을 내가 너무 심하게 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께서는 손님께서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오늘 했던 1년의 이런 활동들을 되짚어 보면서 내가 오늘 한 것에 대한 why, 진짜 내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나에 대한 경험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 생존이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다음부터 고객이 오면은 절대 이렇게 억지로 뭔가 막 상품 설명을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객분, 손님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이런 걸 한번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요. 이렇게 상황을 생각해야지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할 때 헷갈리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한 번에 설득했던 경험 작성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한 번에 설득했던 경험 작성해도 되는데 나중에 면접에서 대부분 다 잘한다고만 얘기할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존 5대 법칙에서 이야기한 공감의 법칙으로 여러분들 조금 더 녹일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실수했던 점을 통해서 더 배내할 법칙으로 이걸 이렇게 배우고 느끼고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무조건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결국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면접에서 한 번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 나라는 사람을 상대방한테 신뢰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이게 자소서와 면접의 공통된 심리 구조입니다. 면접관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 문항을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내가 만약에 설득했던 경험이다. 저는 이제 항상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자소서는 Y와 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문장 도입부부터 내가 이걸 해서 이렇게 설득했다 그거보다 내가 A라는 경험을 통해서 뭘 배우고 느꼈다 이런 베네알 법칙으로 한번 결과를 종합하고 가는 게 조금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읽기 편하다.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에서 많이 놓치는 실수들이 약간 그런 실수들, 그리고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설득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나만의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여기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한 9대1 될 거예요. 장점 혹은 단점으로 작용했는지 작성해 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장점을 거의 9.5를 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판단하셔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요. 3번. 본인이 성장하고 싶은 분야에서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되는 역량은 무엇이냐? 은행에서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느냐? 이게 뭐냐? T포인트 문항. 자소서 1유형이에요? 2유형이에요? 2유형. 이거 1유형이에요? 2유형이에요? 2유형. 4번. 1유형이에요? 2유형이요? 2유형. 여러분 하나은행 보세요. 하나은행은 여러분들 T포인트. 자소서 2유형이 지금 4개 중에 3개라고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생각을 안 하고 스펙만 갖춘다? 말도 안 되는 거지. 나중에 면접장에서. 여러분들 면접장에서 말에 힘이 떨어진다고요. 하나은행 대단한 은행이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왜냐면 이유형이 지금 3문항 있는 은행은 제가 처음 봤어요. 어떤 기업도 많아야 2문항이거든요. 근데 이번 거 보니까 정말 많이 고민한 친구들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면접 기회 잡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3번 같은 경우에 이유형이면 이거 뭐예요? 성장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 거라고. 사실 1번하고 이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사실 요거하고 다른 문항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어? 그쵸?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나의 계획이 있죠. 그러면 결국 이거하고 분야가 거의 겹쳐요. 물론 안 겹칠 수도 있어. 왜? 이거는 그냥 목표고 내가 또 성장하고 싶은 분야는 또 다른 분야일 수도 있어. 그런데 대부분은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3번하고 1번하고 좀 연결될 수밖에 없고, 또 이 상황에서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되는 역량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많이 실수들을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내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 여기에 강조하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 3번을 쓸 때 뭐예요? 왜 내가 이 분야에서 성장하고 싶은지에 대한 Y가 나와야 돼. Y나야. 근데 Y가 없이 그냥 나에 대한 신용 분석사, ADSP 그런 것만 나와. 왜 성장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 나의 목적이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필살기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 자소서를 작성할 때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요, 면접 때 진짜 생각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작성한 자소서로 면접을 보러 가는데도 면접 때 질문에 들어오는 걸 답을 못 한다니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면접 클래스 한번 사례들을 보세요. 그 사례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례들이 많나. 답을 못해. 내가 쓴 자소서인데. 왜 그렇다? 자소서에 투자하는 생각, 고민의 시간이 적어서 그래. 왜 그런 거야? 혼자 하니까. 혼자 사고를 하고 혼자 뭔가 이것들을 글을 잘 쓰면 된다는 그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면접에 간다. 필기를 뚫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면접 기회 진짜 중요한 거라고요. 그 한 번의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아니 뭐 한 시즌 나 연습이네. 그럴 수 있지만 저는요 정말 너무 간절한 친구들 너무 많이 보거든요. 저는 그런 친구들이 그 한 번의 기회를 전 잡게끔 어떻게든 저는 도와주고 싶다고요. 왜? 시간이 뭐 6개월 빠르고 1년 빠르고가 그게 아니라 진짜 누군가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마인드에서부터 온다고. 이 자소서를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고민해서 작성했는데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은행에서 그게 불합격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패하는 게 아니라고. 왜요? 아직 남아있는 은행들이 있으니까. 남아있는 금융권에 자소서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 그 고뇌한 그 흔적은요 반드시 그 시간은 그 나중에 다 돌아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깊이 생각한 그 고민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주 월요일날 우리가 생존 라이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양한 사람들의 자소서를 많이 봐야 된다니까. 그걸 보고 베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자소서는 저렇게 썼네. 나도 저렇게 써볼까?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우리가 쓴 자소서만 보기 때문에 옆을 못 보는 거예요. 옆을 못 봐. 그게 굉장히 면접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1승을 하는 자소서는 뭐냐? 이런 생각을 지금부터 많이 해야 되고 하나은행의 이슈도 많이 알아야 돼. 왜? 본인이 성장하고 싶은 분야라고 했을 때 그냥 내 뇌피셜대로 나는 그냥 개인금융에서 기업금융에서 R행으로 성장하고 싶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화가 안 생겨. 지금 5번 이슈가 이게 뭐냐면 이거 기업 분석 자료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시니어 금융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나와요. 하나은행 25년 하반기 이슈. 사실 이거는 26년 이슈도 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더 넥스트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거기에 사회적 책임이 이제 더 붙였고 그 다음에 요즘에 하나더 넥스트 내 집 연금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걸 뭐 다 알아야지 면접을 잘 본다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제가 기업 분석 자료에서 설명하는 건 결국 하나은행에서 집중하는 분야가 있어 지금 엄청나게.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나중에 면접에 갔을 때 물론 모두가 그러지 않겠지만 얘는 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네. 이 이슈가 여러분들 그냥 시니어가 중요한지는 지금 알잖아요 모든 은행이. 근데 하나은행에서 왜 더 중요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라는 거지. 하나은행이 지금 시니어를 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산관리에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그러면 앞으로 이 분야에서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싶은 분야가 왜 이런 분야인지도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을 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딥하게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싶은 분야 뭐 기업금융이든 자산관리든 뭐 어디든 그거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싶은 분야에서 내가 노력한 거 마찬가지예요. Y나. 근데 여기에 자격증도 써도 되고 대외 활동도 써도 되고 뭐도 써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 Y가 먼저 납득이 된다면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반드시 자소서의 구조를 이렇게 작성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얘기 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은행에서 어떻게 발휘? T포인트입니다. 결국 매식경 오피니언만 제대로 했었어도 이 내용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지금 미리 매식경 금융 이슈 20를 지금 학습하고 있는 생존이들은요. 매식경 금융 이슈 20에 나온 내용을 여기에 접목시켜 보세요.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아시겠죠? 자, 4번. 은행 산업에 대한 전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10개, 9개 하나은행 이슈로 이것들을 다 지금 연결을 시켰거든요. 이것도 5번도 마찬가지예요. 향후 은행 산업의 전망. 뭐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인구 구조가 초고령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은행 산업 어떻게 써요? 당연히 인구는 주는데 지금 고객층이 어떻게 돼? 시니어 고객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업 분석 자료 후반부에 나오지만 하나은행에서 정의하는 시니어는요. 그냥 60세, 65세 이상이 아니에요.
다른 정의를 한다고 하나은행은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런 걸 왜 알아야 됐냐? 은행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라는 걸 이런 이슈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이슈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겠죠. 아, 향후 은행 산업이 지금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뭐 인구도 주는데 거기에 시니어가 특히 많아져. 근데 그 시니어의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특히 은행별로 지금 뭐 다 집중을 하고 있겠지만 앞으로 내가 생각했을 땐 시니어의 방향성은 이런 것 같아.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이슈가 시니어니까 이걸 표현하는 거지만 그 타겟과 그 목적은 다 달라질 수 있다고요. 여기 나온 이슈들을 다 활용해서.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가면은 앞으로 향후 산업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시니어가 중요할 테고, 그쵸? 그럼 시니어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내가 보니까 하나은행 뭐 FA 5050을 해보면서 현직자를 만나보면서 아니면 뭐 모바일 뱅킹을 써보면서 아니면 이런 것들을 내가 해보았더니 어떠한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어떠한 효과가 날 것 같더라. 이게 뭡니까? 이것도 T포인트라는 거예요. 발전 방향. 그러니까 발전 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하나은행 현직자 인터뷰 때 제가 1번도 물어보고 4번도 물어봤잖아요. 아직 영상 시청하지 못하신 생존이들은 영상 댓글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찾아서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뭐 6번 포용금융 그 다음에 프로젝트 퍼스트 시니어 전략, 하나은행, 뭐 유튜브 막 이런 것까지 다 정리를 해드린 건 뭐냐면 다 지금 보면은 자소서와 연계되게끔 제가 이렇게 해놨죠. 근데 이거는 뭐다? 면접에서도 이 9개 정도 이슈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 들어오든 간에 거의 다 대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하나는 이슈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사고 구조를 바뀌게끔 지금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쓸 때부터 면접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쓰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자소서 합격하시고 면접 때 우리 꼭 보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기업 분석 자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에 이렇게 또 하나는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라이브 클래스로 지금 홈페이지를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 하나은행 것도 이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생존하는 걸로 목적으로 제가 이번에는 새롭게 동영상으로 약 9개를 지금 올렸습니다. 국민은행은 10개를 올렸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 동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학습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 신규 동영상만 지금 제공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 기업 분석 자료 24년, 23년들 것까지 전자책까지 지금 여기에 다 저희가 첨부를 시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료 때문에 뭔가 못하는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요. 근데 이 지금 동영상이 나중에 면접까지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먼저 공부하는 친구들은 자소서 마감 전까지는 가격이 이렇고 자소서 마감 후에는 가격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대한 먼저 미리 공부를 해볼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하나은행 자소서 급하게 작성하실 건데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요거 보고 가이드 잡으셔서 작성하시고요. 너무 어렵다 그러면 생존 자소서 주간권 끊으셔서 다음 주 월요일 라이브 때 참여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약간 신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소서를 쓰는 게 재밌으실 거야. 일단 재밌어야 돼. 좀 재밌게 쓰자고. 왜 꼭 우리 고뇌하면서 힘들게 그렇게 인상 쓰고 씁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재밌게 좀 더 즐겁게 자소서 작성하고 면접장으로 가보는 그 생각을 해보면서 자소서를 한번 작성해보세요. 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자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3번, 4번이 다 자소서 이유형이에요. T포인트 유형.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 진짜 생존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